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드디어 다이어트에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다이어트 했던 기록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식단이랑 운동이랑 한 결과 글쎄 체지방만 마이너스 2.3kg, 근육량 플러스 2.3kg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순수 체지방은 아닐 수 있어요. 체지방이 그렇게 열흘 만에 2.3kg가 빨리 빠질 수는 없대요. 지금 12일째인데 그래프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체중도 좀 내려간 상태고 10일간의 기록들을 봤을 때 체중은 오히려 0.2kg가 늘었는데 체지방이랑 근육 차이가 그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12시, 5시 이렇게 두 끼만 먹어줬습니다. 12시 전에 첫 끼 먹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침 알바를 하잖아요. 그럼 한 5시 반, 6시쯤에는 거의 기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미온수를 한 컵 마시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습니다. 유산균을 먹고 텀블러에 소금물을 타서 한 1리터 좀 안 되게 12시까지 나눠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보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의 또 비법이 있는데 유산소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L카르티닌이라는 영양제를 먹습니다. L카르티닌은 어떤 거냐면요. 지방 사용 도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L카르티닌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유산소 운동과 같이 할 때 대사 효율에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주면 지방을 꺼내 쓰게 된대요. L카르티닌만 먹고 운동을 안 한다, 땀을 안 흘린다, 그럼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카르티닌을 먹고 20분에서 30분 후에 땀을 좀 내는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 느낌에 좀 덜 지치고, 사실 L카르티닌이라는 영양제는 지방대사 할 때도 사용되고 하지만 난임 치료에도 사용되는 영양제예요. 산화세포를 재생시켜주는데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몸을 재생시켜주고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나 봐요. L카르티닌의 역할이 저한테 좀 톡톡히 있다. 근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장기 복용을 하지 말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0mg을 먹었을 때 3개월 이상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L카르티닌의 단점은 속쓰림이나 그리고 커피랑 같이 마셨을 때 막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용량을 500mg부터 나와 있으니까 작게 시작하셔서 2000까지는 좀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L카르티닌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점심을 차리기 시작해요. 근데 절대로 대충 먹지 않습니다. 클린식을 먹더라도 절대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너무 귀찮고 그래도 그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려 먹는 게 포만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백질을 좀 그람수를 정확하진 않지만 뭐 계란 2개, 닭가슴살 1덩이 이런 식으로 좀 단백질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탄수화물 전혀 안 먹지 않았거든요. 탄수화물도 낮에는 클린식이니까 통밀빵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사과 하나를 먹는다든지 충분히 탄수화물도 먹어줬습니다. 왜냐면 저는 운동을 또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탄수를 극히 제한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알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 탄수를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건강한 탄수를 드시면 좋대요. 흰쌀밥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그 대신 100g 이내로 제가 먹는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요런 애들을 먹습니다. 클린하죠? 그렇게 점심을 그렇게 최대한 클린식으로 먹고 저녁은 일반식을 먹어요. 먹고 싶은 국, 뭐 예를 들어서 미역국이나 황태국, 뭐 김치찌개도 나쁘지 않아요. 된장찌개 이런 거 그냥 일반식에다가 밥을 150g 정도 먹어줍니다. 반찬은 단백질 있는 걸 최대한 고기나 아니면 고기를 빨리빨리 하기 좀 귀찮다 그러면 산적이라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산적 그냥 먹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요즘 쌈 싸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채에다가 쌈 싸서 그렇게 밥을 또 충분히 먹어줍니다.
충분히 먹어주면 제가 5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다른 걸 잘 먹지 않거든요. 입 터짐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영양제 하나 또 추천. 여성분들 이노시토를 드시면 호르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널뛰는 호르몬을 좀 안정적이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특히 생리 전후로 식욕이 너무 많이 땡기셨던 분들, 그리고 기분이 널뛰게 하는 건 둘째치고 뭐라 그러지? 너무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PMS라고 하죠. 그 PMS에 어느 정도 일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노시토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 잠도 되게 잘 자고요. 그 호르몬에 따른 업앤다운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PMS 때문에 폭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줄었다. 저는 식욕에 생각보다 이노시톨이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분들한테도 이노시톨이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노시톨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 2가지를 좀 특별히 챙겨 먹었고요. 제가 체지방을 2.3kg 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입이 터지려고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시기를 완전히 이제 클린하게 먹다 보니까 제가 안 먹었던 건 밀가루, 설탕, 그리고 튀긴 종류 콩기름류는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콩기름에 튀기면 튀김이잖아요. 이런 종류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았어요.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고요. 나트륨은 특히 제한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 나트륨을 제한하지 않은 건 제가 가공식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조리를 해서 스스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나트륨은 제가 제한할 수 있었고, 저 원래 좀 약간 싱겁게 먹거든요. 그래서 짠 걸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진짜 그만큼 붓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처럼 많이 붓고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진짜 몸무게가 와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너무 심해요. 근데 저 식욕을 못 잡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호르몬에 따른 식욕을 못 잡아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식욕을 좀 잡아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를 안정적이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녁을 제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혈당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산책을 40분 합니다. 그냥 밥을 딱 먹잖아요. 그럼 싱크대에 담그고요. 그냥 이어폰 바로 끼고 핸드폰 딱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40분 정도 걷다 와요. 그러면 시간은 그냥 훅 가고, 그 전에 못했던 답장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듣고 하면 40분 그냥 훅 가요. 만약에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수영을 못 가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공복 사이클을 탑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날까지 수영을 가지만 일요일은 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사이클 타요. 근데 이제 공복 사이클을 탈 때 막 엄청 그냥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복 사이클 할 때 그냥 좋아하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해요. 원래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너무 재미없고 지겨워서 저는 꼭 넷플릭스 봅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열흘 동안 했더니 그래프가 계속 몸무게는 들쭉날쭉해요. 왔다 갔다 하지만 체지방률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진짜 글리코겐만 소진된 거면 제가 알기로는 3일 4일 안에 글리코겐이 다 빠져서 그 뒤부터는 좀 더디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되게 완만하게 잘 빠져요. 그래서 좀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시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운동도 강박처럼 하지 않고, 물론 전 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대체하시려면 사이클이나 러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산소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항상 이제 워치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한 걸 보면 어려움 전에 보통까지만 해요. 심박수가 136 정도를 하지 그 이후로는 많이 찍지 않거든요. 130 정도로만 심박수를 유지하고 더 낮을 때는 120 초반이나 110 후반대까지 그렇게만 유지해요. 제가 알기로는 심박수를 한 번에 확 올린 다음에 저강도 유산소를 오래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것도 저만의 팁이었거든요. 일찍 자는 거.
저는 어차피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잘수록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최대한 11시 안에 10시 안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낮잠을 안 잡니다. 정말 피곤하면 한 30분 정도만 딱 자요. 예전에는 제가 아침 알바를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면 누우면 막 2시간, 3시간 저도 모르게 막 진짜 막 잤거든요. 근데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는지 그 정도까지는 요즘엔 안 자요. 어쨌든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좀 활력이 생긴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가 필수인데 제가 여태까지 정말 스스로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나? 특히 뭐 외모적인 관리는 뭐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진짜 내 속에 있는 건강과 그리고 제가 붓기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리기간이나 혹은 그럴 때는 정말 붓기가 널뛰기를 했어요. 컨디션만 안 좋아도 3kg씩 붓고 저는 글쎄 몸이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제만 잘못 맞거나 항생제만 잘못 맞아도 5kg가 불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붓기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친이 저보고 진짜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무게는 오히려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 배우라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참 열심히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나의 관리법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내 루틴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열흘 안에 결과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12일밖에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데 지금 어쨌든 따끈따끈하잖아요. 저의 어떤 후기가.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그리고 혹시 다이어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도 지금 하는 중이지만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아니면 좀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잘 맞고 제가 먹는 게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혹시 주치 선생님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고 드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용량을 조금씩 해서 몸에 맞는지 체크하시면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3개월 마무리해서 3개월에 제 후기가 어땠는지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꼭 제발 찍길 바라고 진짜 여배우로서 계속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실 수영도 체력 올리는 것도 저희 배우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고 몸 관리하는 것도 배우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프로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